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장기 유사체, 즉 오가노이드를 구축했습니다. 박쥐는 바이러스 대부분의 자연 숙주인데 오가노이드 구축은 감염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팀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딴 이혁준 학생은 실험 시험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둬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 사업의 첫 위성 발사가 오는 2029년 9월로 20개월 연장됐습니다. 기술적 검토 결과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는 전체 KPS 사업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우려했던 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생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대표 숙주 동물인 박쥐의 주요 장기 4개를 모사한 장기 유사체를 만든 건데 감염병 연구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 이전 메르스와 사스, 에볼라까지 이들 감염병은 모두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됐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 대부분이 박쥐에 기생해 박쥐는 바이러스 저수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박쥐는 바이러스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박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모델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쥐의 폐, 신장, 기도, 소장 등의 기능을 모사한 3차원 세포 덩어리인 오가노이드, 즉 장기 유사체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에는 한국과 동북아시아 등에 널리 서식하는 문둥이 박쥐와 관박쥐 등 5종의 박쥐가 사용됐습니다. 기존에도 박쥐의 장 오가노이드가 있기는 했지만 박쥐 5종에서 주요 장기 오가노이드 4개씩 모두 20개 오가노이드를 구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박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바이러스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스크리닝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처리한 결과 기존의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약효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특성과 치료제 연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 박쥐종에 대해서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존 바이러스 연구 또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장시간 근무가 뇌 구조를 변화시켜서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공동연구진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뇌의 구조적 부피를 분석한 결과 과로로 인한 뇌 특정 부위의 부피 증가가 인지와 감정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의료 종사자 110명의 뇌 MRI를 분석했더니 장시간 근무자들의 경우 집중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 전두회 용량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전두회, 감정 처리와 사회적 맥락 이해에 관여하는 섬엽 등 총 17개 뇌 영역의 부피도 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장시간 근무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생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 새로운 환경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교실과 교과서 중심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서 AI와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해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체험 중심 콘텐츠가 강화됐습니다. 박나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 VR 장비를 착용한 채 몸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약 30분 동안 가상 공간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할 때 이 그래픽이 살짝씩이라도 깨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깨져서 놀랐고 3D 펜에서 흘러나오는 필라멘트를 전기의 힘으로 녹여 원하는 모양을 빚어냅니다. 자전거 모형을 만들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자전거의 중요성도 함께 배웁니다. 학교에서 쌤 말 들을 때는 지루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뿌듯하고 신나고 엄청 재밌었어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Y 교육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는 그린스쿨링. 양천구가 제안한 신조어인 그린스쿨링은 지구를 교과서 삼아 자연 속에서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자는 교육 모델입니다. 초중고 미래 세대가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학교별 입시 설명회와 진로 상담, 인기 강연자와 함께하는 토크쇼도 진행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미래 기술을 통해 직접 보고 만지면서 환경교육을 체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양천구청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5회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학생 8명 모두가 메달을 따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회에서 이연호, 이혁준, 장근영, 최정민, 한지형 학생 등 5명이 금메달을, 이권헌, 이신혁, 최우현 학생 등 3명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획득한 이혁준 학생은 실험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대회 참가자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물리올림피아드는 이론시험과 실험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되며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쥐트호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오는 23일 디지스트에서 강연합니다. 이번 강연에서 쥐트호프 교수는 신경회로의 분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인간의 뇌에서 신경세포끼리 신호 전달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등을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교수는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작용 원리 등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의 핵심 원리를 규명해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댐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댐 하류에 주민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낚시를 하던 주민이 차량 고장으로 대피 시기를 놓쳐 고립되는 상황이 신고되었습니다. 고립된 위치를 가상현실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언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상 여건 등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 하천 수위를 낮춰 고립된 주민의 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훈련은 충주댐 유역에 36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실제 댐 유역 지형과 제방 상태 등을 가상현실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됐는데 폭우 상황과 댐 방류량에 따라 범람 지역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댐이나 하천의 수위, 유량, 방류량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연동을 시키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K-워터의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 후에 가상현실 세계에서 댐 운영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댐은 폭우 시 하천 범람과 시설 피해를 막는 첫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천 범람 예측 등 보다 과학적인 홍수 조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극한 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다목적 댐 사전 방류를 통한 68억 톤의 홍수 조절 용량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 물 안보를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댐 시설 정비와 홍수 조절을 위해 하천 하류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는 2027년 예정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위성 첫 발사가 2029년 9월로 20개월 연장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첫 번째 위성 개발 계획 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연구개발 진척도와 기술 성숙도, 위험 요인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위성 1호기 항법 탑재체의 설계와 개발 검증을 위한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8기를 모두 쏘아 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호기 발사 연기와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항공 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의 9차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허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15일 스페이스X 스타쉽의 9차 비행에 대한 허가와 발사 횟수 확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6일 스페이스X가 연간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는 횟수를 종전의 5회에서 25회로 확대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을 FAA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당국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스타쉽 시험 비행을 대폭 늘리면서 로켓 우주선 개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기를 진단하는 보고서에서 경제 하방 압력 증가에 수출 둔화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5월호 이른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달 연속 등장한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에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제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양자회담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 면담에 앞서 정 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를 만나 관세 문제와 통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이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양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한국이 올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진일보한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폐지했던 출생시민권을 놓고 미국 대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출생시민권의 역사적 기원부터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권한 문제까지 다양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년 전 만들어진 출생시민권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에게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itizenship clause extended citizenship to the children of former slaves, not to people who are unlawfully or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대법관들은 출생시민권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여러 개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violating an not just one, but by my count, 4 established Supreme Court precedents.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마저 행정명령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Very practical question how this is going to work. What do hospitals do with a newborn? What do states do with a newborn? 하급심 법원에서 명령한 행정명령 효력 중지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Universal injunctions exceed the judicial power granted in Article 3, which exists only to address the injury to the complaining party. Catch me if you can kind of regime from the standpoint of the executive, where everybody has to have a lawyer and file a lawsuit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stop violating people's rights. 한두 달 안에 나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0개 이상 서명한 행정명령이
줄줄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공포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용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 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서울교육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당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조례안에 반대한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조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며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같은 폐해는 학교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감의 규칙 재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간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 상승으로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했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 둘째 주까지 식중독 의심 신고는 228건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31%가량 늘었는데 절반이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5, 6월은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등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며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게 달걀물이 손에 묻으면 반드시 씻고 생닭을 씻을 때는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리 완료부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간차가 크면 소분해서 즉시 냉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 등으로 속여서 음식점에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안 가도 음식점엔 손해가 막심한데 더 큰 피해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연예인 이름과 함께 촬영 뒤 20명이 회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음식점에 예약하기 위해 마치 공식 문건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예약을 받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20명이 250을 미리 결제 내역을 보낸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됐고 또 취소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 결제 내역서 위에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처럼 최근 연예인 매니저나 유명 TV 프로 제작진으로 속인 음식점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유명 연예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함 등을 보내 진짜처럼 믿게 하고 단체 예약을 하면서 예약금 결제는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비싼 술을 사도록 유도해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습니다. 소속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자 각 소속사에서도 입장문을 내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전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증금 성격으로 예약금을 받고 취소 시 환불되지 않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예약을 받을 때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게 피해를 막을 방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했지만 제품은 물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명의만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오버롤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렇게 방송에서 선보인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옷 한 벌 가격은 최대 수십만 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지만 길게는 수년째 제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일부 제품이 배송된 데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선심을 쓰는데 왜 못 기다리냐 하면서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 5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와 방송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자는 항의 댓글을 삭제하고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리뷰 등을 확인하시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인지 구매 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갖추셔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취재진은 운영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어제까지 기존 가입자 35만 명가량이 KT나 LG U+ 등으로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15일까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이용자는 모두 34만 5,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15일 하루 동안 통신사를 변경한 SK텔레콤 가입자는 모두 7,800여 명으로 해킹 사고 뒤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유심 대란이 본격화한 지난달 28일 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일에는 3만 8천 명을 넘어서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 재설정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19일 시작을 목표로 직원 교육 등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작하겠다면서 T월드 매장이 없는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는 유심 재설정 또는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혹시 모를 스마트폰 악성 코드 제거 등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SK텔레콤은 또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과 T월드 방문이 필요한 유심 재설정에 대해선 향후 예약 없이 매장에서 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가입자 스스로 유심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LG U+가 자체 인공지능을 이용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목소리를 복원한 뒤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LG U+는 소방청과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의 음성 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편지는 소방청이 지난 9일 순직 소방관 부모 17명과 일본 사가현으로 떠나는 마음치유 여행 직전 비행기에서 김 소방장 부모에게 전달됐고 해당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올해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집단 급식소에서는 식재료 관리와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